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진짜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과학이다.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저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는 심리고 정치는 감정이죠. 그렇습니까? 촉입니까? 네. 책이 좀 나갑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집계가 안 됐어요. 네. 한번 다음 주에 발표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갑자기 네. 김건희 씨 문제, 김희경 씨 문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 한마디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적폐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분들은 일단 안철수 후보한테는 악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박시영 대표님?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게 뭐 사실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후보잖아요. 네네. 던졌어요. 흔히 말해 선방을 때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반박 성명을 냈는데 논리가 탄탄해요. 이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 말을 뭐 검찰이 듣는다든가 민주당이 막 압박해서 검찰이 뭐 움직였다든가 이런 게 안 느껴졌잖아요. 오히려 청와대하고 민주당 쪽에 오히려 많이 그런 어떤 정권 뭐 비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막 파헤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많이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청와대는 대립했죠. 늘 대립했다. 그 조국 수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검찰이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뭐 여당 눈치 본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총재 힘이 세더라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적폐가 있었으면 밝혀내지 못한 거냐, 그렇게 따진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그럼 앞으로 아직 뭐 뚜렷한 그 증자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기획사정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를 빠져나가기가 일단 힘들어요. 근데 양쪽에 다 일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가 아주 없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 박근혜 정부 탄핵 국정농단 이후 적폐 수사가 쭉 이어졌죠. 그런데 2018년에 이제 남북 관계가 화해 무드로 되면서 피크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2019년이 돼서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해 여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죠. 그리고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 9월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틀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조국 수사를 세게 밀고 저 정부 지지층들은 거기에 격하게 반대하고 결국은 거기에 미운털이 박혀서 적폐 수사하니까 검찰총장을 임명시켜 놓고 찍어낸 거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면이 좀 달라. 근데 저는 그런 논리로도 대응할 수는 있는데 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적폐 수사 발언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아주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다 제가 좀 놀란 게 잠시 후에 대선 토론 아마 검사와 범죄 혐의자의 격돌을 보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좋을 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사자 토론을 하는데 자, 일본 대장동 사건이든 뭐 김혜경 씨 최근에 법인카드 뭐 사적 남용 의혹 문제든 검사의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에게 확 드러나고 여기 적폐 수사 최근에 발언까지 이제 그 이미지가 더해지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주변 문제나 본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후보라면 국민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장모 문제, 그 처 문제, 본인도 의혹들이 몇 개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아까 좀 전에 했지만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 지금 소환이 돼야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안 나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30대 여성층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하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를 아직 표명하지 않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이제 그런 층이라든가 부산 경남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지금 소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강한 부산 경남에서도 전통적 진보층이라든가 중도층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친노 친문 그리고 호남이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전적으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지금 검사들이 나서면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그래서 당장 지금 이 오늘 돌고 있는 SNS에서 명단이 하나 쭉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이전에 지금 현재 선대본 대부분이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자, 조선일보에서도 윤 후보가 적폐 수사를 말하는 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씨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한 발언까지 이렇게 내가 권력 잡으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홧김에 그냥 한 거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니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조선일보에서도 약간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진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렇고 문화일보도 그렇고 보수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끊고 국면을 바꿔야 할 텐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든가 몇몇 분들은 뭐가 문제냐를 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2738님께서 정치보복이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끈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여사님 적폐청산 수사할 거냐 묻는 말에 답한 것도 잘못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수도 윤석열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보수는 이미 많이 결집돼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윤 후보가 이 시점에 이 적폐 얘기, 청산 얘기를 던진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중앙일보는 보수적인 그 매체인데 질문에 답하다가 당의 옳은 소리라고 당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초동에 예를 들면 조국 지키자 검찰개혁 주장했던 촛불 시민들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맞아요. 이거 저희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저희 감옥에 쳐넣겠다. 흔히 얘기해서 그런 촛불 집회한 건 거야 가지고요. 근데 그때 과연 불법 시위가 있었다면 그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평화로운 시위였고 폭력 사태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럼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 시위도 불법 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한테 쓴소리하면 그게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왜 윤 후보에게 불리한 국면이냐 하면 두 가지의 시그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적으로 말을 하긴 좋아. 물어보는 질문에 어떤 정권이든 적폐가 될 수 있는 잘못들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그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고 처벌받는 거다.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말했다면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건 다른 얘기, 지역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데 독립운동가 이번 정부와 독립운동하듯 싸워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느냐? 이거는 돼야 한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한동훈을 앞세워서 청산하겠다 대통령 이렇게 볼 수도 되기 있어요. 전에 그럼 검찰총장을 마치 낙점하는 듯한 느낌으로 한동훈이라는 실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왜 측근 인사 이번 정부도 비판받았고 이전 정부도 비판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검찰총장직을 미리 거명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 본인 가족과 본인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쌓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하지 않거든요. 뭔 문제가 터지면 그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툭 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근데 계좌 공개를 안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성우님께서 발언을 잘 파악해보면 적폐 청산은 당연한 거지. 그럼 그냥 넘어가나요? 원칙론을 얘기한 거로 압니다. 얘기하고 약힘님도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적폐 청산이라고 한 것과 대상을 명시한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얘기하는데 TV 토론을 앞두고 오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그 지영이 그리고 판이 윤석열 후보한테 그닥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발언을 던져서 논란을 짚었어요. TV 토론에서 이 내용
더 조금 뜨거운 감자를 떠오르겠죠. 그럼 윤석열 후보가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말을 꺼내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궁색해진다. 아까 그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럼 당신 뭐였는데 뭐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네. 검찰총장이었으면서 네. 중앙지검장이면서 왜 그때는 그러면 이야기 안 했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3대1 공격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심상정 커요. 후보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이번에. 후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서초동 촛불 시위를 네. 그걸 또 비판한 부분은 크게 또 불법 시한 대목.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찰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은 검찰 출신들은 꼴을 못 보는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검찰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 특히 수뇌부 이런 분들의 정서를 대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최강욱 네.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들, 여야 최고위원들 야, 오늘 대선 토론 전인데요. 오늘 센데요. 토론 전에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이 요즘 좀 굉장히 조금 민감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경선 전후에 사람이 달라졌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식물 대통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내 촉으로 좀 분석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출판기념회가 연달아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 김근식 교수 전 네. 상황실장 출판기념회가 전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음 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근데 둘이 만나기라고 예상이 됐는데 어긋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교수 출판기념회는 윤석열 후보가 갔고 김종인 전 총괄 안 왔고 김종인 전 총괄의 출판기념회에 이 전에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만화였어요.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갔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 갔어요. 이건 사이가 지금 틀어졌고 거기에 또 하나는 뭐 이것저것 잡담만 했다라고는 했으나 사실은 뭔가 긴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윤석열 주려던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찢어버렸다. 이건 굉장히 격한 얘기예요. 식물 대통령 될 수 있다. 이건 뭐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시키지 못하고 반분돼서 분열로 이 집권하면 이게 또 대통령 제대로 가겠나 이런 비판들은 있는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주려고 했던 컨텐츠를 찢어버렸다. 이건 사실은 야, 나 연애 편지 썼는데 화가 났어. 아니 저는 마음이 변심했어. 찢어버렸어. 김종인 이런 위원장이 느낌이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몇 번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하겠죠. 원래 이분도 말씀하시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드러나기 좋아하고 네. 말씀하실 것 같고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기표장에 가서 찍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네.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도 쓴소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누가 당선돼도 암울하다.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네, 그렇죠. 같은 최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근데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안철수 후보하고도 관계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를 찍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요? 심상정? 글쎄요. 사실은 관계는 김동연 후보가 제일 후보하고 좋네요. 좋죠. 그러네요. 자, 네.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박지영 대표님? 지금 오늘 뭐 갤럽 조사도 발표가 네, 됐었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예, 있으나 어제는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발표됐었고요. 두 조사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사실 팽팽합니다. 팽팽. 아직 수치는 얘기 안 하겠고 예. 거의 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하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확실히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그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맞아요. 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초접전 양상으로 완전히 다시 바뀐 거 붙고 있어요? 네, 다시 붙었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제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초반을 좀 조사하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 발언이 반영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발언과 토론. 예,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가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이 그래요? 효과는 네. 윤석열 후보는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가끔 툭툭 튀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윤석열 네. 후보가 크게 앞서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런 조사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는 앞에 계시지만 네. 저는 주로 이제 촉과 감이니까 네. 한 촉과 감으로 봤을 때 이 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초접전 팽팽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는데 튀는 조사의 유의미성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오늘 뭐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다른 방송. 네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박시영 대표를 한번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좀 정치적으로 고관여청 그리고 중도에 민감한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양쪽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아니,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판세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초접전 양상으로 뭐 1, 2%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인 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논란, 윤석열 후보의 발언 논란, 이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죠. 1, 2%를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안이에요. 네. 사안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권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지금 네. 예를 들면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열린공감 TV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열린공감 TV를 후원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 벌써. 후원했던 사람들 다 잡혀가는 거냐? 그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때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이 연대 서명하고 성명 발표하고 그랬던 게 블랙리스트로 처리가 돼서 국정농단에서 처단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때는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 한두 명은 해요. 네네. 한두 명. 뭐 독고 영재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뭐 보도가 나왔고, 네네. 뭐 박혁권 씨는 뭐 네, 이재명 지지 선언했고, 네, 김의성 뭐 씨 저기 그런 그 정도죠. K 뭐죠? 뭐 출범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거기에는 뭐 영화 배우들 가수들 많이 포진돼 있고. 하지만 뭐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네. 그 문화예술인들의 정치 선언이나 뭐 지지 연대 선언은 서명이나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위축됐죠. 지금 더 위축돼 보입니다. 아니, 그런 면도 저는 약간 노린 게 아닌가.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포 정치.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셀럽들, 문화예술인들, 좀 명사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보이지 않는 압박감 심합니다. 압박감, 두려움 같은 걸 느끼게 만든 발언이에요. 압박감 심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해졌고요. 심지어 저도 그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만나도 뒤에서 만나고요. 이거 굉장히 좀 사회가 무서워졌구나. 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네. 싸우자 흔히 얘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오늘 뭐 그 적폐 얘기는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중요하고 딱 하나 변수만 더 얘기하면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우자 변수가 크게 작용해요. 배우자 변수 15일 전후에 김혜경 씨 그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등판할 거예요, 둘 다. 그렇습니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의혹인데 하나는 이제 법인카드의 사적 남용 의혹.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맛집 탐방 아니냐. 법인카드로 결국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다닌 거 아니냐. 사적인 의미에서. 근데 문제는 제보자가 이걸 계속 썰어서 쪼개서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공격을 안 해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포괄적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를 공격한다고 비판받았던 현근택 대변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낙연 또 사과 이후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잘못한 건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자. 네, 지침을 줬죠.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있는데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정말 세금이 사적으로 남용된 거야 하는 의구심 하나. 그다음에 쇠고기, 뭐 베트남 쌀국수, 뭐 중국집 이런 게 굉장히 생활체감적인 이슈란 그래서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는 합니다. 이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복잡해요. 설명이. 근데 그냥 한 가지로 묶으면. 근데 KBS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50억대의 자금이 막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해명한 계좌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주식은 움직였고 수익이 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배우자 덩어리가 각각 큰데 하나는 금액보다 공금이다. 최근 일이다. 매우 체감적이다. 하나는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커 보이는 의혹이에요.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 작전 세력들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증권사 노조가 그 규탄 선명을 냈어요.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빨리 소환 수사에 응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분 다 먼저 나서는 분이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눈치 보기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나서면 나설수록 자꾸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시점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스러울 것 아마 같아요. 활동을 하고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사진을 낸다던가 또 영상을 낸다던가 저는 실시간으로도 움직일 거로 보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후보와 부부 동행을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또 유세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대신 이제 질문 같은 거 안 받고 좀 이제 경호나 보호를 철저히 할 거고 네. 또 하나는 후보와 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자숙의 의미를 가진 그런 건 네, 할 수 나올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여기서는요.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많이 하는 쪽이 이겨요. 그래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쪽이 져요. 정말로.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비교해 보면은 자,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사과했지만 그 사과의 여파가 좋지 않았어요. 여론에. 왜냐하면 남편 얘기가 너무 많았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범죄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개 사과나 해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윤 후보도 명확히 얘기 안 해요. 계좌 더 공개 없다 그래요. 근데 김혜경 씨는 수사와 감사에 난 협조하겠다. 그리고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문제 상당히 큰 거예요. 부동시 문제. 군. 자, 3927님께서 윤석열 후보를 토사구팽시킨 문 대통령에게 가슴 아픈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2차 TV토론이 있는데요. 자, 두 분께서 네네네. 가장 중요한 변수 어디에서 피가 아니죠. 접전을 하고 어디에서 불똥이 튀는 스파크가 튀는 대목은 뭐냐면 모든 곳에서 튈 수 있어요. 대장동에서도 튈 수 있고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받아칠 거예요. 이번에는 국감에서 얘기했으니까 반복하기 싫다가 아니라 나의 입장은 이러하다. 그런데 당신도 여기에 관여돼 있지 않느냐. 50억 클럽의 실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이 주고받는데 이 배우자 문제도 그렇고 이쪽에서 먼저 배우자 문제 나오면 저쪽에서 배우자 문제 나와요. 둘 다 얘기 안 하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걸 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이슈든 오늘 전선이 많은데 얼굴에 노여움이 가득한 분이 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태도가 그리고 중요하지. 차분함을 유지하고 설득력 있게 인내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인내심 싸움이에요. 오늘은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보고 자유토론 쪽 있잖아요. 원래 오늘 많아요. 자유토론 쪽에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청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방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자유토론에서 대장동 뭐 이런 등등이 붙을 텐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띌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하려고 하겠죠. 오히려 수비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여기서 닫겠습니다.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